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나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 미용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한 거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노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에 내일 필기 설명을 해드릴 때 그때도 이제 요 노트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 앞부분은 이제 네일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둔 거고, 뒤쪽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피부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적어 넣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정리를 또 한 거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또 피부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그 네일 때 설명해 드린 거랑 겹칠 수 있고요. 또 내일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번에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영상을 찍고 굉장히 오래 지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때 초에 산 문제집입니다. 초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때 당시에 산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책에 나온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외웠던 순서랑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내일이 빨리 자라는 뭐 순서 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리는 게 순서가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교육 내용이 바뀌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 나온 정보가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에 뭐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뭐 이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분들이 보시고 혼동이 없으실 테니까. 아무튼 저는 제가 외운 대로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게 외우겠구나 이런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굉장히 공부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굳이 왜 이걸 또 설명을 하느냐, 댓글을 보니까 피부 정리도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저도 웬만하면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관리 차트 쓰는 거, 실기에 이 관리 차트 쓰는 게 나와요. 실기 첫 시간에. 근데 이제 이거 쓰는 법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10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10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10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완벽하게 적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쓰는 그 비법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정리를 해서 정말 최대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솔직히 요즘 글씨 잘 안 쓰시잖아요.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고 이제 휴대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손글씨를 잘 안 써서 글씨가 빨리빨리 안 써집니다. 그래서 저도 잘 보시면 글씨가 완전 개발세발 날라가는데도 10분 안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썼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요것도 어떻게 써야 빨리 쓸 수 있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줄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설명이 정말 별로일 거라는 건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으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내일 필기를 공부할 때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 자, 요 뒤에 빨간 부분 보이시죠? 요점 정리본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샀어요. 그래서 보시면 깨끗합니다. 앞부분만 한 요만큼만 풀고 뒤에 이만큼은 새 거예요. 새 거.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뒷부분은 내용이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요 목차를 보시면, 자, 피부학이 내일 공부할 때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쵸? 네일 아트 공부하신 분들 아마, 자, 요거 피부학 배웠을 거고, 해부생리학, 그리고 미용 기기학은 안 배웠을 거예요. 화장품학 배웠고요.
공중위생관리학도 배웠습니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요거 다 하셨잖아요, 우리. 소독학 막 이런 거 다 배웠죠? 그때 외웠던 내용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외우셨던 분들은 이제 몇 개 안 외워도 돼요. 미용학이랑 화장품학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고 미용기기학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해부생리학은 사실상 포기하시는 게 빠릅니다. 못 외웁니다. 이걸 언제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많이 안 나와요. 몇 개 안 나옵니다. 한 2문제, 3문제 많이 나와야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는데 네, 포기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미용학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요점 정리 북에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전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책 내용을 전부 암기를 하셔야 시험 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 딴 건 몰라도 다른 건 못 외우겠다 싶으셔도 이 요점 정리본은 다 외우세요. 봅시다. 피부 용어부터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미용 개론이니까. 자, 일단 화면 정지하시고 이대로 받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물론 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뭔 뜻으로 정리를 해놨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코스메틱 보시면 코스메틱은 우주, 장식, 조화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테틱은 미학, 심미적인 뭐 그런 뜻을 뜻하는 프랑스어 에스테티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에스테티크는 피부 관리와 화장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스테티션은 보시면 피부 미용 관리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줄친 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연결해서 외우면 되겠죠.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꼭 외우시고요. 자, 피부 미용. 피부 미용은 독일 미학자 바움가르덴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죠. 요것도 아마 중요하죠. 이렇게 줄 쳐놓은 거 보니까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가별 피부 용어 중요합니다. 방금 요 위에 나왔죠? 코스메틱은 독일, 영국. 도경이 이제 독일, 영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에스테티크, 일본 에스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 목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세안, 자극, 침투, 보호. 이렇게 4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피부 관리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요 중에 한 개만 빼고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피부 관리를 왜 해요? 피부 관리할 때 그리고 뭘 하냐? 일단 세안, 화장부터 지워야죠. 얼굴에 뭐 노폐물을 다 지워야겠죠. 세안.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거 자극을 해주죠. 얼굴 이렇게 좀 주름도 없애주고 약간 그런 자극. 그리고 침투는 화장품 같은 좋은 성분을 침투시키는 거. 그래서 침투를 시켜서 다 흡수가 되면 피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피부가 보호된다는,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쭉 외우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 시술. 자, 보시면 순서네요. 클렌징을 먼저 하고 나서 피부를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건조한 피부인지 뭐 지성인지 뭐 그런 거를 피부 분석을 하고요. 피부 분석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동그라미가 왜 쳐놨는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피부 분석이 2번째예요. 왜 2번째냐? 얼굴에 고객님이 화장을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장을 하고 왔으면 딱 보자마자 피부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화장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을 일단 지우고
지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장을 싹 지우고 나서 분석을 한다. 이분이 건조한지, 뭐 모공이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피부 분석을 클렌징 다음에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클렌징, 뭐 테크닉, 팩, 마무리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유형 분석은 클렌징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기능적 영역 해가지고 또 이렇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왜 제가 동그라미를 또 쳐놨냐면 보호하는 거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겠죠. 보호 관리를 위해서 이제 피부 미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적이라고 써있네요. 심리적. 마음이 편안해지나 보죠? 그래서 심리적. 근데 왜 동그라미를 쳐놨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의학적이라고 되어 있죠. 피부 미용이 의학적이죠. 네, 뭔가 트러블이 심각하거나 뭐 그런 피부에 병이 있을 때나 그럴 때도 이제 피부 미용으로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식적.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저도 왜 장식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장식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이렇게 4가지 또 외우셔야 돼요. 또 하나 빼고서 옳지 않은 것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자, 문진, 견진, 촉진, 기기판독 이렇게 있다고 하죠. 요것도 견진, 보고, 촉진, 이렇게 느낌으로 알고, 문진, 그리고 기기판독 이렇게 4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외우기 짜증나는 문제예요. 우드램프 자외선 피부 분석기라고 해서 빛을 딱 쐬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 같은 데서. 그래서 빛을 딱 쐬이면 뭐 이게 색깔이 막 나타납니다. 얼굴에 막 점점점점 막 이렇게 형광색으로 빛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 보시면 오렌지는 여드름, 그리고 노랑은 각질이랑 비립종, 그리고 흰색은 각질,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노란색인 이유가 있겠죠? 나옵니다. 자, 민감하고 혈관이 확장된 부분은 진보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딱히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못 외우겠다 하면 좀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의 거를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 장으로 가서 역사가 나옵니다. 또 이대로 정지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씨가 참 이쁘게도 써놨죠. 제가 원래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자, 보시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집트는 고대 미용의 발상지이다. 그리고 종교의식 중심, 남성 피부 관리가 중요할 거예요. 아마 남성 피부 관리. 그리고 미용 오일 제조 기술, 고대 기록, 아로마 발전이라고 돼 있네요. 아로마 발전이 중요해요. 또 아로마에 관련된 건 이집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에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보다는 피부가 깨끗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천연 향이랑 오일 마사지 요법이 성행했고요. 의학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해요. 미용이 아니라. 이쪽은 약간 좀 뭐 종교의식 중심 뭐 그런 거였잖아요. 미용이나 뭐 종교의식, 치장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로 오시면 이제 의학적인 목적으로 했고, 건강미 해서 히포크라테스를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딱 밑줄 친 부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로마 하면 공중 목욕 문화 외우셔야 됩니다. 로마는 목욕 문화. 자, 그리고 갈렌이 콜드크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생필품, 향수, 오일, 화장품 이렇게 써놨죠? 다 외우시면 됩니다. 요런 짜잘짜잘한 거는 그냥 자주 읽어보고 굳이 막 이렇게 막 외워야겠다 하고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욕,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콜드크림, 로마 콜드크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 기독교 금욕주의 해서, 보시면 여기도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를 중시했다고 하죠. 화장이 아니라. 그리고 최초 약초물 스팀 요법, 그러니까 아로마 요법의 기초라고 해요. 요법. 여기는 아로마가 발전된 거고,
여기는 아로마 요법이죠. 스팀 요법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약초에서 추출한 에센스, 알코올을 발명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네, 또 징글징글하게 역사가 많습니다. 르네상스 보시면 청결, 위생관념 부족. 위생관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된 거죠. 그리고 과도한 치장, 그리고 분화장. 르네상스는 화장입니다. 화장. 얘네는 위생보다는 화장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아까랑 다르게. 정제 화장수, 알코올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알코올 화장품이면 약간 스킨 같은 거겠죠? 그리고 몽테뉴, 크림과 팩, 저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르네상스 하면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죠? 르네상스는 향수, 그리고 몽테뉴, 그리고 치장 이렇게 3개. 자, 그리고 바로크 로코코 시대입니다. 클렌징 크림을 개발했대요. 클렌징 크림을 개발했고 하얀 피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미백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크림, 미백 관리, 그리고 화려한 치장이 가장 유행이래요. 그래서 머리까지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가장 유행이니까. 뭐 시대 중에 가장 유행했던 화려한 치장이 가장 유행했던 시대가 어느 때냐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보시면 근대는 이제 위생을 중요시하죠. 요즘도 보면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자, 위생, 청결, 그리고 비누가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피부 미용 기술이 발달이 됐죠. 이거는 뭐 안 봐도 현대는 사실 외우지 않아도 딱 보면 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끝났네요. 그리고 자, 봅시다. 물 왜 써놨냐? 온도를 아셔야 돼요. 찬물이라고 하는 건 10도에서 자, 요게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저 이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워서 갔어요. 10, 15, 21, 35 이렇게 외워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외웠냐? 10, 15, 21, 35 이렇게 외우면 일단 들어가서 종이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컴퓨터로 시험 봐서 종이에 쓰긴 힘든데 무튼 10, 15, 21, 35 이렇게 외워서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걸 그대로 씁니다. 10, 15, 21, 35 이렇게 딱 쓰고 그 사이사이에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안 외워도 이렇게 되니까 굳이 뭐 10도에서 15도는 찬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10, 15, 21, 3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렵게 막 10도, 15도, 15도, 21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짜증나요, 외우기. 자,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피부 미용이기 때문에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35도가 넘으면 뜨거운 물입니다. 네. 자, 그리고 클렌징 단계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포인트 메이크업. 이거 피부 실기 지금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실기 하시는 분들은 안 외워도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일단 눈이랑 입에 있는 립 앤 아이를 먼저 지웁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팩트 바른 거 비비 바른 거를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화장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 화장 지우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그 아이라인 지우고 마스카라 지운 다음에 안면 클렌징하고 화장수로 마무리한다. 자, 그리고 안면 클렌징 순서도 외우셔야 됩니다. 목에서 턱으로 가고 턱에서 뺨, 코, 이마, 그 다음에 관자놀이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눈이 있고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그 마사지 실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기 하시는 분들 목 먼저 클렌징 크림을 쭉쭉 바르고 우리 목에도 화장하잖아요.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목을 한 다음에 목에서 올라왔으면 제일 먼저 턱이죠. 턱을 일단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세요. 클렌징을 한 다음에 이제 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뺨 쪽을 이렇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여기서 쭉 올라와서 클렌징을 이렇게 쭉 해줘요. 그다음에 뺨 한 다음에 코로 올라와서 콧볼 이런 데를 해주시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마로 옵니다.
이마를 쭉 클렌징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관자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이렇게 와서 볼 닦고 코 지나서 이마 왔다가 관자놀이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치면 뭐 S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안면 클렌징은 이렇게 S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렌징 순서 뭐 비슷하네요. 포인트를 먼저 지우고 네, 포인트 그 리벤아이 리무버 갖고 가실 거예요. 그럼 그걸로 포인트를 지우고 도포를 한 다음에 손동작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포를 다 한 다음 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우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문지를 거 아니에요? 손동작. 그 다음에 다 지워졌으면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 해면으로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포 그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도포는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앰플, 에센스, 로션, 크림 순으로 바릅니다. 앰플은 보통 고농축 뭐 그런 거라 먼저 바르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제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묽은 거에서 되게 꾸덕한 걸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션, 크림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또 쭉 써주세요. 정지하시고. 글씨를 참 이쁘게 써놔서 혹시 못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대로 쓰시고 딥클렌징 볼게요. 딥클렌징. 클렌징 시 제거되지 않은 각질. 아실 거예요. 그냥 일단 세안을 보통 가볍게 한 번 닦은 다음에 한 번 더 닦죠. 딥클렌징은 보통 좀 더 빡세게 지우는 거. 뭐 스크럽 이런 거. 그런 게 딥클렌징이에요. 딥클렌징을 할 때 이제 보시면 피부를 맑게 그리고 피부결 맞아요. 피부결 각질 같은 걸 제거할 때 보통 딥클렌징 하죠. 그래서 모낭에 피지, 면포, 여드름, 불순물을 배출하고 자 여기 보시면 스크럽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해요.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요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양물질의 흡수를 도와서 피부 재생 노화를 방지해준다. 그러니까 막혀있는 모공을 뭐 열어서 더 피부가 각질 같은 걸 제거를 하면 좀 더 흡수를 잘하겠죠? 그래서 피부가 재생되고 노화 방지된다. 뭐 그런. 자, 그리고 딥클렌징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네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거, 스크럽. 스크럽도 막 알맹이, 막 알갱이 같은 거 조그만 게 막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이죠. 고마지도 바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물리적이죠. 그러니까 손이랑 기기로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행하는 걸 물리적이라고 하겠죠. 화학적인 거, 아하, 바하. 안 보셔도 아시겠죠? 그리고 효소, 효소는 그냥 효소죠. 단백질 분해. 그리고 복합적인 건 저기 이것저것 다 하는 거. 그냥 뭐 물리적인 거랑 화학적인 거 두 개 다 쓰면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피부 유형에 따른 성분. 이거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 건성은 이제 피부 유형에 따른 성분이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거를 말하는 것 같죠? 자, 미백에 필요한 건 뭐 알부틴 이런 거니까 자 보시면 건성에 필요한 거 건조하니까 콜라겐 필요하겠죠? 히알루론산, 솔비트론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아미노산, 엘라스틴, 세라마이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민감 피부엔 아줄렌, 그리고 비타민 P, K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성 여드름에는 자 여드름이면 어때요? 민감하죠. 여드름 피부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줄렌. 자 그리고 살리실산이라고 써있네요. 가로치고 뭐라고 쓴 거냐면 바하라고 써놨어요. 가로치고 바하. 살리실산이 바한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글리시리진산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는 산이 필요해요. 산으로. 아하 같은 거 다 지성 피부에 많이 하죠. 그리고 노화된 피부는 비타민 A하고 E. 그리고 SOD, 그리고 아하. 이렇게 돼 있네요. 미백은 알부틴 중요하다고 써있죠.
미백의 알부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실 비타민C, 비타민C가 미백에 좋죠? 그리고 감초, 초가 이제 또 미백에 좋습니다. 그리고 코직산, 이렇게 중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마사지는 그리스어로 마소? 문지르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적인 것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봅시다. 매뉴얼 테크닉 동작 시술 순서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애플라지, 프릭션, 페트리사지, 타포트먼트,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돼 있죠. 순서. 보시면 지금 이거 그거예요. 에프페타바, 그리고 경강유고진, 경강유고진. 이것도 써갖고 다니시면서 외우세요. 근데 요것만 외우시고 막상 이거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랑 다 내가 에프페타바 이렇게 외웠는데 써놓고 이게 근데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모르면 안 돼요. 에는 애플라지. 이거를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거 핸드폰 뒤에 딱 써놓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시면 외워집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경찰법은 쓰다듬기 무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찰법, 마찰 문지르기. 그냥 이거는 저는 이해한다기보단 그냥 외웠습니다. 유찰법, 주무르기 반죽, 유연하게 해주는 유찰법. 그리고 고타법은 두드리기, 경타, 타진. 그리고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혜택 컵비슬이라 그래서 외웠어요. 이것도 혜택 컵비슬. 손동작도 외웠던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다 어떤 동작을 설명하는지 다 아셔야 되고요. 진동은 떨기,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팩과 마스크 차이. 팩이랑 마스크. 팩은 공기를 통해 굳어지지 않는 제품이래요. 팩은. 그리고 마스크는 공기와 차단을 시켜주고 굳어진다고 합니다. 모델링 마스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고 마스크나 모델링 마스크. 공기를 차단해서 굳어지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써놨네요. 팩 피막제 및 점도 증가제에는 PVA, 폴리비보 알코올이 있고 그다음 잔탄검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써놓은 것 같은데 필요하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앞부분은 다 했어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피부학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